십이신이요. 왜 그 명반에 보면 제일 밑에, 예, 밑에 있는 건데 이제 십이신이 세 가지예요. 넘겨보시면 장생 십이신, 369페이지 박사 십이신, 그 다음에 372에 태세 십이신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거만 다 하면 그 다음에 376페이지 4개네. 장전 십이신 이렇게 있어요. 자, 보시면 장생 십이신. 이게 뭐예요? 명리에? 12운성. 12운성. 자, 태어나서 죽고 묻히는 과정을 12과정으로 나눈 것으로 제일 첫 과정인 장생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 장생 십이신은 궁의 기운의 성세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성의 왕세, 궁의 왕세 등의 예상보다 굉장히 작용이 커요. 특히 같은 성이 같은 궁에 자하더라도 어떤 십이운이 좌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적인 경향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경우도 여러 번 경험하였으며 심지어는 격국의 고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경험하였다. 심곡비결에서는 이 장생 십이신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장생 십이신이 보기보다 정말 중요해요. 장생 십이신은 어떻게 있어요? 밑에 옆에 3개 있는 거 말고 밑에 뭐 병지 이렇게 쭉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어느 때 주로 많이 쓰냐면요. 공궁. 궁이에요. 궁에 주인이 없이 정성이 없어요. 그죠? 궁에 정성이 없는 무정성에 되면 이 공을 무슨 궁이라 그래요? 비어있다 그러잖아요. 정성이 없으니까. 공궁이라 그러잖아요. 공궁일 때는 아내가 만약 그 밑에가 병지다. 그럼 이 궁 자체가 이미 어떤 궁이에요? 병든 궁이에요. 궁 자체가. 그죠? 궁은 집이잖아요. 집. 그러면 뭐예요? 이게 만약 특히 이게 전택궁이다. 이게 전택궁인데 병지야. 그럼 전택은 어디예요? 집이잖아요. 전하고. 전하고. 택이죠. 전은 뭐예요? 전은 땅. 그죠? 택은 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과 집이 어떻게 된 거야? 병든 땅과 집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 이제 흉성들이 쭉 다 있어. 뭐 천형이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여기가 무슨 집이겠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병든 집인데 천형이야. 천형은 아까 뭐랑 관련돼 있어? 관제랑 관련되기도 하고 질병이랑 관련되기도 하죠. 그럼 관제성들이 많이 있으면 뭐야? 감옥. 감옥, 경매 아니에요? 감옥이에요. 질병이랑 관계 많이 있으면 뭐야? 병원인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공일 때가 더 심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에 집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집주인을 전부 다 감싸는 기운은 장생십이신이 감싸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병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거는 간단하지 않아요. 이쪽에 나와 있는 뭐 박사십이신 이런 거보다 더 훨씬 경중을 두고 보셔야 돼요. 특히 공궁일 땐 더 작용을 많이 해요. 뭐 잡성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정성이 더 중요한 거야. 응?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밌게 보려면 잡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오늘같이 이제 뭐 우산에 걸려 넘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잡성을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남이 치부를 자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좋은 점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씩 배우는 거야. 예. 뭐 나한테 뭐 다 사건이 일어나진 않잖아. 자, 장생이요. 그러면 이제 생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그 명반에는 생 이렇게 돼 있죠. 생지로 써 있다는 장생지로 써 있는 게 아니라 줄여서 생지로 써 있어요. 그래서 발생의 의미가 있어요. 12궁 어느 궁이든지 모두 길하다. 왜? 생이니까 이제 막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시작을 했다는 건 발전할 기운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명하게 되면 온화하고 총명하며 장수한다. 활동력이 강하고 항상 움직이며 매사를 직접 해야 한다. 자, 목욕지는 뭐랑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도화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죠? 뭐야, 목욕지는? 나서 애가 이제 크려면 씻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욕지잖아요. 그러면 뭐 명례수도 마찬가지로 목욕지가 되면 뭐예요? 옷 벗고 갈 일은 병원밖에 없으니까 아프다고도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욕지도. 아플 때 또는 질병하고 같이 있으면 뭐로 가요? 질병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가느냐 잘 따져봐야 되는 거야. 주로는 도화로 많이 쓰긴 하지만 질병으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태어나서 씻는 것으로 도화의 의미가 강하며 낭만적인 성질이 있다. 대체로 남성과 관련이 많으므로 이성으로 인한 파재, 실직 등의 상황이 생긴다. 파재가 많이 나오겠죠. 그죠? 돈이 어떻게 돼요? 목욕. 씻겨? 나가는 거야. 돈이 씻겨?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관대. 여기는 이제 대라고 써있죠. 벼슬하여 복장을 갖추는 거로 주로 뭐예요? 희경을 의미하며 모든 궁에서 길하다. 임명하면 대체로 명망과 권위가 있으며 이해 타산적이다. 이미 관대라는 건 어느 위치에 지금 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기 위치를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이해 타산을 따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약간 뜨는 거죠. 임관이나 이런 거 제왕 요까지는 약간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약간 겉모술수는 있을 수는 있죠. 네, 겉모술수로 얘기를 해야지. 자, 임관여. 걸록이죠. 그게 걸록. 벼슬하여 보직을 이제 맡은 거잖아요. 시비공부도 좋아하고 자명하면 자수성가가 가능하겠죠. 그죠? 왜? 기세가 제일 강하잖아요. 조년은 왜? 조년은 대체로 불순한 거 그렇잖아. 뭐 관여지동이 그렇잖아요. 조년에는 좀 어렵고 그죠? 갈수록 이렇게 성공하는 거잖아요. 중년 혹은 말년에 이름이 있다. 그래서 관록궁이나 재백궁에 기라가 있으면 권력이나 재적으로 장대하다. 그러니까 관록궁이 제일 낫겠죠. 사실은. 재백궁보다는. 그죠? 아니 간여지동 같이 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다 잘 돼 있어 보니까 주변에서 도와준다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예, 예.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야. 자, 제왕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강한 별들이 뭐 칠살이나 뭐 이런 욕망의 탐낭이나 이런 별들이 이런 거랑 있으면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계속 욕망의 극대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칠살 변화의 극대화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강한 별들하고 있는 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과강필절하기 쉽거든. 너무 강하면 어떻게 돼요? 꺾이기 쉽거든.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응? 그래서 너무 강한 별들하고 있으면 또 그게 강요 조절이 안 되면 인생은 항상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자도 맨날 중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왕 벼슬이나 삶의 정점에 오른 것으로 임명하면 대체로 오기가 있고 그러니까 왕지니까 야, 이 세상에 내가 왕이다예요. 일처리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하고 이게 이제 독자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임관이라는 건 이미 어떤 관의 어떤 이렇게 제재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왕은 아니야. 말하자면 겁재랑 비슷해서 일처리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남에게 머리 숙이기를 싫어해요. 노복궁이나 형제궁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왜? 노복이 어떻게 돼? 지가 왕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노귀주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돼? 노복을 부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형제궁은요. 형제궁은 되게 동업할 때 형제궁을 많이 보는데 동업에다가 뭐야 나는 맨날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형국이 돼버리죠. 그래서 노복궁이나 형제궁에 있는 건 좋지 않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약함으로 합작하는 것도 불길하다. 자녀궁에 있으면 자녀나 믿었던 후배가 반발한다.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 형제궁에 있어도
그죠? 형제가 반발하고 노복궁에 있어도 노복이 반발하고. 명궁에 있는 게 좋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너무 강한 별들하고 강한 거가 같이 있으면 그것도 나쁘다니까요. 근데 이게 선생님 이게 바깥에가 그러면은 명곡에 있으면 바깥에가 태가 되든 그렇게 되죠, 이제 바깥에가. 바깥 상황이 안 좋고 그렇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지가 너무 오기 부리고 지 기세만 믿고 지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말아먹는 형국이나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지. 그럼 반대로 되면 명궁은 텐데 응, 바깥에 응. 이왕이면 그럼 거기에 끌려다닐 수가 있는 거지. 아니면 이건 있을 수는 있어요. 바깥의 상황이 더 좋을 수도 있어. 밖에 나가서 조금 더 활기차게. 예? 그냥 나가서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있죠. 근데 그건 이제 별마다 틀려요. 만약 천부 같은 경우가 왕지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천부는 수렴성이야. 수렴이 왕해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7, 8항 사주 같이 변화 변동을 막 극변하게 하기를 원하는 별들이 왕제가 있으면 너무 극심한 변화 때문에 오히려 운세가 좋으면 성공하고 운세 나쁘면 완전 거지 되는 거죠. 네, 아시겠죠? 어느 궁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네. 네? 어느 궁이라고 말할 어느 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거가 있다고 좋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야.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해야 돼. 하나만 가지고 집착해서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만 보면 쉽잖아요. 하나 보기가 쉬워요. 원래 그래. 하나만 자꾸 보고 또 사람이 속성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나한테 좋은 건가 뭔가만 봐.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 진짜 나한테 나쁜 게 뭐라서 이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피해야 되는가를 찾게 돼. 그 세월이 지나면. 근데 처음에는 나도 마찬가지로 공부할 때 야 이거 좋다 나한테 좋다 막 이것만 찾아. 근데 결국은 세월이 지나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고. 좋은 건 진짜로. 나쁜 거는 나쁜 거대로 확 발현이 되는데 좋은 거는 내가 좋다고 못 느끼게 발현이 되니까 가면 갈수록 아 나쁜 게 뭐라서 이건 내가 오늘 어떤 식으로 조심해야 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 쇠지요. 기가 점차로 쇠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명신궁에 있으면 생기가 없다. 그래서 쇠해지는 걸 얘기해요. 이게 뭐 청원 선생님은 밖으로는 쇠해지만 안에는 아직 기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약간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쇠하지만 안으로는 아직은 여기가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병은 뭐예요? 기가 이제 하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신체에 점차 병이 드는 것을 의미한다. 명성에 좋지 못하고 환상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데에 뭐가 많으면, 공망성들이 많으면 환상이 많아지는 경향이 되는 거죠. 그죠? 일처리에 있어서 야무진 경향이 없으며, 초년이나 말년에 뭐 할 수 있어요? 중병에 걸릴 수 있다. 이거 뭐 초년, 이거는 하여튼 병지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병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예요. 4. 병담의 운으로 병이 있은 연후에 사망의 기회가 증가하는데 명이나 운에서 사지가 들면 관제, 파제, 질병이 발생하기 쉽다. 자, 묘지는 당연히 이제 흙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죠? 사람이나 사물이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명궁이나 복덕궁에 들어가면 내향적이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뭐 거문이나 그죠? 암성, 거문이나 태음이나 천부나 그러니까 태음 천부처럼 수성이 강한 별에 뭐 묘가 있다 그러면 뭐야? 더 내향적이죠.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더 저장하려고 하겠죠. 뭔가 더 축적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로는 숨기는 게 안에 감추고 있는 게 많다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절지요. 절은 뭐야? 끊어졌다. 이런 얘기죠. 단절됐다. 그래서 뭐예요? 고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단절됐다. 군중과 단절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고독손모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백궁에 있는 게 당연히 좋지 않겠죠. 돈이 단절됐으니까. 명신궁과 대운 모두에서 좋지 않다. 그러면 재백궁이 묘지에 들어가는 건 어때요? 그런 거 괜찮아요. 오히려 묘지에 예. 잘 모으시면. 응?
그렇지, 모으는 게. 그러니까 태양 같은 별도요. 술궁에 있잖아요. 그럼 천라지망이잖아. 네. 에? 네. 그럼 굉장히 나쁠 것 같잖아요. 거부들이 많아요. 우리 작은 언니도 술- 술궁에 이러면 안 좋은. 술궁에 있는데 술궁 태양인데 진짜 부자야. 그리고 술궁 태양들이요. 은행 계통에 많이 가 있어요. 그게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자부연. 아니야, 태양이니까 자부연무상은 아닌데. 그게 안 돼요. 응. 태양이 이제 대궁의 태음 보니까 함지잖아. 오히려 태양은 발산해야 되는데 술궁은 발산 함지인데다가 술궁 자체가 천라 지망궁이잖아. 그러니까 발산을 잘 안 해. 근데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발산을 해. 근데 돈은 별로 안 써. 안 쓰면서 발산을 해. 그 술궁이 굉장히 태양은 괜찮아요.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임상을 안 하고서 그냥 술궁 태양은 나빠 이렇게 하면 그 진짜 임상 안 한 사람이야. 그냥 이론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인 거야. 술궁 태양들이 의외로 괜찮아요. 그게 명궁이에요, 제궁. 명궁. 명궁. 응. 나한테 있는 명반에도 술궁 태양이 한국은행 다닌 사람 있고요. 네. 은행 다닌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네. 재물은 드러나지 않는 게 좋은 그렇지. 재물은 드러나지 않는 게 좋은 거야.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않아야 돈을 안 써. 태양은 원래 발산의 별이라 돈을 자기가 쓰는 건데, 그러니까 태양은 현금이란 말이에요. 태음은 부동산이지만 태양은 현금인데 현금이 어디 들어가 있어? 그물망에 들어가 있어. 지하 그물망에 들어가 있어. 그게 또 묘지였다? 그럼 묘 속에 들어가 있어서 꺼낼 수 있어 없어? 파야지 꺼내. 그럼 너무 인색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 인색하다니까. 우리 언니가 그래서 인색하다니까. 생전 옷을 안 사줘. 저 입다가 버리는 것만 놔줘. 그래갖고 내가 나 안 입는다고 도로 가져가라 그래. 아니면 다 갖다 버려. 승질나서. 난 3,000원짜리 사입어. 난 안 입는다고 그러니까. 그 승질이 그래. 생전 새 옷을 안 사줘. 돈이 그렇게 많아도. 옛날에 그 무스탕 유행할 때도 무스탕이 뭐 4개, 5개씩이야. 그래도 나는 안 사줘. 그리고 저 입다가 이제 승질나면 줘. 그러면 유행 다 지난 거 가져가라 그래. 아시겠지? 그러니까 묘지라는 게 그러니까 어느 궁에 있느냐에 따라 조금 이제 좀 달라지기도 하고, 이 함지 이런 거를 자꾸 함지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못 쓴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응, 아주 내가 많이 당했어요. 그런 사람한테. 자, 그 다음에요. 태지요, 태지. 아, 절진했죠. 태지는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죠? 이게 만약 자녀궁 같은 데 있다. 태가 그러면 애가 생겨날 수 있죠. 그죠? 태지가. 다시 생명체 형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운은 강하지 못하며 희망을 의미한다. 자, 양지는 뭐예요? 태어나기 전에 자궁에서 배양되고 키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희망과 잠재력이 무한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명리에서도 양지 같은 거는 뭐 하면 좋다 그래요? 교육자문 좋다 그러잖아요. 남들 키워주고 배양해주고. 마찬가지예요. 양지가. 아시겠어요? 양지가. 자, 그 다음에 박사 12신. 박사니까 박사가 들어가겠죠. 그죠? 박사 12신이니까. 사람이 활동하여 얻는 길흉과 재주의 원인을 12가지로 나눈 것으로 첫 번째인 박사의 이름을 들어 이름한다. 박사. 박사는 뭐야? 그냥 총명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박사, 총명. 그럼 뭐랑 같이 있는 게 좋겠어요? 과문재성이랑 같이 있는 게 좋겠죠. 자, 천상의 귀인으로 자명하면 총명함과 지혜가 있다. 문필로 이름을 날리며 화과, 문창, 문곡을 만나게 되면 더욱 문필이나 고시로 성취가 가능하다. 근데 박사만 있다 그래서 너 고시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주성이 먼저야. 뭐 양양 창록경이나 이렇게 돼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잠이, 그죠? 귀를 의미하는 잠이, 천부, 태양, 태음 이런 거를 더 좋아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 연락드린 곳은 사단법에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만 후원하세요. 자, 역사요. 역사는 권이라고 그냥 외우세요. 권력. 역사, 권. 역사, 권. 박사, 총명.
역사 권. 권성으로 생사의 대권을 장악할 수 있는데 길성과 만나게 되면 권력을 발휘하는 성이 되어 복이 된다. 그 다음에 청룡. 청룡은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백호의 액을 해액해 주는 게 청룡이에요. 백호의 액을 해액해 주는 게 청룡이에요. 기쁜 일을 주관하고 명성, 정신, 향수의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소모는 뭐 당연히 대모, 소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모니까 뭐야? 뭐 적게 없애는 거 이런 거죠. 그럼 어디가 나쁘겠어요? 재백궁, 뭐 전택궁 이런 데 나쁘겠죠. 천마라고 하기도 하고 지모라 하는데 주로 돈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자망하게 되면 돈을 모으지 못하며 재백궁과 전택궁에 있는 걸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질병성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병으로 돈을 쓴다. 그 다음에 관대성들이랑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 법원 소송 비용으로 돈을 쓴다. 그 다음에 파군 같은 별이랑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 벌이느라고 돈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쓴다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만약 부모궁에 있다 그러면 부모 때문에 돈을 쓴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돼. 자녀궁에 있으면 자녀 때문에 돈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왜? 본인이 쓰는 거지. 재백궁에 어떤 별과 같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문창에 과나 이런 거랑 같이 있으면 뭐야? 공부하느라고 뭐 돈을 쓴다. 그렇지, 그런 거야. 아시겠죠? 뭐 칠사라고 같이 있다면 맨날 변화 변동하느라고 돈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돼요. 이제 연결해서. 그게 자미두수의 아주 그 묘미야.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맞는 거 보면 되게 재밌어 막. 자, 장군요. 장군은 위무죠, 당연히. 주관하고 임명하면 성격이 거칠고 성급하다. 길성이 득지해서 장군을 만나게 되면 크나큰 성취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 무곡이나 칠살 이런 게 장성이랑 만나면 위맹해지겠죠. 완전히 위무. 그죠? 근데 만약에 장군이 만약에 조금 약한 별들인 뭐 천기 이런 것들이랑 있으면 그 정도는 안 가요. 장군이 발휘가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장군살이 장성살이라고도 아마 써 있으니까 장군이라고 써 있나. 장성으로 써 있을 거야. 근데 이런 게 이제 장성이랑 있는 별들이 있잖아요. 칠살, 뭐 무곡 이런 별들하고 있으면 훨씬 더 위무해지죠. 그래서 그게 너무 많아서 재화가 안 되면 또 문제가 돼요. 자, 주서요. 주서. 대체로 문서의 일과 연관되며 복록이 있다. 명신궁, 관록궁에서 창곡 1월 개월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문서적인 기쁨이 있다. 자, 주서는 꼭 봐야 돼요. 주서. 뭐가 동할 때? 문서가 동할 때. 뭐 부동산 문서가 동하든지. 자, 문서를 의미하는 별이 뭐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창곡, 그죠? 문창, 문곡. 그 다음에 사화에서는 과.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잡성에서는 주서. 그 다음에 이제 14정성에서는 뭐예요? 문서를 주하는 게. 어? 천상. 천상. 천희는 소식인 거예요? 예? 천희는 소식인 거예요? 천희는 소식이야. 희경사고. 뭐 문서 상장 받고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뭐 좋은 소식 이런 거고. 천상. 문서는 천상. 그러니까 별로는 이래요. 별로는. 그러니까 항상 자미두수는 별과 궁을 같이 봐줘야 돼요. 응? 그러니까 문서를 의미하는 별은 문창, 문곡, 화과, 주서, 천상이에요. 천상 인이잖아, 인. 문서에는 다 뭐가 들어가? 도장 들어가잖아, 사인. 그 다음에 문서를 의미하는 궁은
응, 12사항공 중에서. 전태궁 이런 거 아니고? 그거는 전과 택에 관한 거지. 발 부모궁. 부모궁이 부잖아. 문서잖아. 문서. 육교에서도 부효가 떠야지 되는 거잖아. 문서 왔다 갔다 하려면. 부모궁이 궁이야. 저기 문서를 의미하는 궁이에요. 유산 이런 걸 뜻해서 그런 거. 그렇지. 그러면 복덕궁도 되잖아. 복덕궁 아니야. 복은 복과 뭐야? 덕이야. 내가 얼마나 복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얼마나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느냐예요. 문서궁은 부모궁이에요. 부모궁. 왜 부모궁이에요? 전택을 문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려면 어디다 갖다가 내 서류를 부동산에 내. 나라에 갖다 내잖아. 나라에서 이건 네 땅이다 해줘야 되지. 부동산이 해결해 주냐? 나라에서 해결해줘야 되잖아. 응? 너 합격했어. 그것도 결국은 대학이지만 그 위에는 나라가 있는 거잖아. 나라에서 그래 너 이 대학 합격했어.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응? 부모궁이에요. 부모궁은 우리가 말하는 부모도 되지만 뭐도 돼요? 상사도 되죠. 윗사람. 또 뭐도 돼요? 당지 정부. 그 시대에 뭐예요? 그 시대에 정부, 나라. 그 시대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서는 나라에서 인정을 해줘야지. 우리나라 땅을 만약에 내가 미국 가서 땅을 샀는데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줘도 소용없는 거잖아. 이거 외워야 돼요. 부모, 상사, 당지, 정부. 응? 확실하게 외워지겠네. 응. 예를 잘 들었지? 부동산에서 해준대. 아니 그땅 부동산에서 다 해주니까. 아시겠죠? 응? 그래서 주소 꼭 봐야 돼요. 주소. 응? 응. 자, 비례며 우리가 왜 염정성이 제일 나쁜 놈으로 하잖아요. 자미두수에서는 거기에 그 염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염정성이 날라다녀. 날비.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독과 형극을 관장하며 놀랄 일이 발생하고 편치 않은 거예요. 비렴. 비렴도 구설이에요. 거의. 비렴도 구설이라고 돼 있어요. 저기 고전에는. 그래서 백호를 만나면 그 해가 더 크다. 그 다음에 이제 희신이요. 희신은 좋아요. 그러니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을 주한다. 운에서 도화성과 더불어 만나게 되면 남녀 감정 문제가 발생하거나 결혼 등의 일이 있는데 천희 성과 만나면 더 좋다. 그러니까 천희, 희신 이게 같이 있으면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희신은 지연을 의미하기도 해요. 지연을 의미하는 별이 타라도 있었죠. 그 타라랑 있으면 더 지연된다는 의미도 있는 거야. 화기와 동궁하면 일이 지연되고 지체되어 다 아주 불리해진다. 화기라는 것도 타라랑 똑같다 그랬죠. 기가. 화기는 타라랑 똑같고 그 다음에 경향은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천형이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연을 의미해요. 지연. 그러니까 편지가 누가 보냈다는데 아직 안 도착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죠? 거기도 희신이 있는가 한번 봐야 되겠다. 택배 사건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자질구레한 것들은 이제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병보. 질병의 의미가 있다. 질병이 생기려면 반드시 천월과 형기성은 뭐예요? 천형과 뭐 타락 아니면 천형과 화기 또는 경향과 타락 전부 다 질병과 관련이 있죠. 왜요? 천동이 양타를 만나면 질병미황이라 그랬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거문의 양타도 질병이다. 뭐 이렇게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양타는 질병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형기성이 중첩되어야 비로소
질병이 발생한다. 또 태세시비신의 병부와 중첩되어야 비로소 그 힘이 드러난다. 본궁에 살기가 없고 단지 병부만 있다면 단지 염증을 내거나 냉담함을 의미할 뿐이다. 염증을 내거나 냉담하다. 또는요, 만약에 병부에 뭐 거문이나 염정같이 집착이 강한 별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적으로 집착한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병부를. 병적으로 집착한다. 그러니까 병부 자체가 약간 병적으로 집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성은 질병 등에 매우 징험한 성인이 유의해야 한다. 아까 데모는 소모랑 조금 양이 틀린 거죠. 데모는 뭐야? 크게 없애는 거. 소모는 작게 없애는 거. 그래서 아까 뭐 라이탄이 뭐 이런 거는 다 소모랑 관련이 있겠죠. 그죠?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잃어버리는 건 소모랑 관련돼 있고요. 이제 큰 물건을 잃어버리는 건 데모랑 관련돼 있어요. 재를 흩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데모가 도화성과 만나면 정욕으로 인해서 재물을 허비하게 된다. 그러니까 맨날 뭐 클럽 가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멋있는 옷 사 입고 이러느라고 이제 돈을 쓰는 거지. 천상같이 뭐 의식주에 조금 집착이 많은 별들은 더 그런 거에 많이 쓰겠죠. 진짜 천상은 먹는 거 하나는 진짜로 잘 챙겨 놓더라고. 돈 생기면 먹을 거 먼저 해놔. 천주 말고 천상? 천상이 그래. 천상이 의식주에 버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큰 14정성의 키포인트들은 알고 있어야 돼. 천상은 인, 의식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런 거야. 천상이 그냥 천상 혼자만 있을 때 하고 천상이 천주랑 있을 때 하고는 먹는 거에 더 집착한다는 얘기지. 근데 천상이 용지나 봉각같이 뭔가 치장하고 꾸미는 거랑 관련이 있다면 옷에도 관심이 많은 거고 의식주 중에서도 의식주에 다 관심은 있지만 알겠죠? 무슨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 잡성을 써야지 무조건 잡성 먼저 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정성의 어떤 기본 틀을 가지고 갖다 같이 연결해서 붙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택궁이나 재백궁에 있으면 재산을 탕진하고 공공함이 크게 된다. 그래서 이게 데모나 소모나 이런 별들 있잖아요. 뭐 희신이나 이런 별들은 도화성이랑 같이 있으면 뭐예요? 다 도화로 변해버린다 그랬죠. 자, 복병이요. 주로 암중 타격이요. 그러니까 복병은 암중 타격으로 외우시면 되죠. 숨어 있으면서 나한테 언젠가 호시탐탐 나를 꺾으려고 노리는 놈이잖아요. 그지? 복병이라는 건 옛날에 매복해 있는 군인이란 뜻이잖아. 드러나지 않잖아. 드러나지 않고 몰래. 그래서 이게 복병하고 처녀 이런 거랑 같이 있으면 더 심해요, 그런 게. 뒤에서 아주 그냥 남모르는 겉모술수를 부리는 게 더 심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남이 가지고 있느냐는 틀리겠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런 성향이 더 많은 거야. 그럼 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운에서도 그런 운에 오면 내가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관부. 관부는 소송이나 구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관제를 의미하는 별이 검은 화기, 태양 화기, 염정 화기, 그죠? 천량도 거기 쓱해요. 천량도. 천량이 형극으로 작용하면 그러니까 소송으로 가죠. 자, 함지에서 화기를 만나게 되면 주로 관제소송이 생기거나 상황이 나쁘면 감옥에 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혼할 때도 보면 쉽게 이혼 안 하고 꼭 소송을 통해서 이혼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야? 천형, 관부, 관제, 뭐 태양의 기, 검운의 기, 염정의 기, 간혹 천량도 동공하고 그런 경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좀 쉽시다.